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 것인데요.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작스레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하물며 한국산 반도체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 역시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비싸게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제한된 수량만 구입해야 된다는 등이 극단적인 사태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당장 이번 달부터 수입되어질 규제 품목들이 이제는 물건 종류별로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들여오기까지는 엄청난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급한 불은 이것일지 몰라도 더욱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으니 딱 한 발걸음만 더 다가가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즉 규제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제거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죠. 현재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정치 분야 이해관계 문제를 경제 분야까지 끌고 오는 이 어이없는 상황,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이것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생각해봅시다. 일본의 반도체 원재료 수출 규제, 아니 검토라는 근본부터 과연 한국의 뼈만 때리고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맞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본이 규제를 해도 다른 것 다 놔두고 왜 갑자기 반도체 관련 분야를 건드린 건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풀면 자연스레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터지요. 먼저 일본 IT 업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최근 일본 IT 관련 산업은 한국 업체들에게 밀려나는 것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툭 하면 뼈를 깎고 살점을 내주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일본 IT 기업들, 파나소닉은 지난 2016년 북미 TV 시장에서 삼성, LG에 완전히 밀려 철수하고, 소니는 인도 가전 시장에서 삼성, LG의 마케팅을 얕잡아봤다가 급부잡 취급당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삼성 갤럭시, 중국 저렴이 공세에 밀려 미국은 물론 자국 시장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가 만들던 플래시 메모리 제품군 예시로 SSD가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밀려 결국 지난 2018년 반도체 분야를 한국의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미국, 일본 자국 기업들에게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한때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80%를 자랑했던 엘피다 메모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삼성전자에 밀려 25나노, 20나노 램카드 내놓는다고 거짓말했다가 2012년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관련 부서를 인수했죠. 컴퓨터 완제품과 스마트폰은 거의 자국 내수용으로만 생산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자국 내에서조차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TV 시장 역시 안방 버프조차 통하지 않고 LG에게 밀리는 구도가 잡히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레 경쟁에 패배한 일본 기업체들이 점유하던 분야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메꾸어 왔고 지금도 메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IT 기업이 생산한 컴퓨터에는 한국산 램이 들어가고요, 한국산 SSD가 들어갑니다. 소니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TV에는 한국산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일본 게임 서버에는 미국산 CPU와 한국산 D램이 탑재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당한 게 참 많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4차 산업이 근본이 되는 하드웨어 주도권을 한국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구글처럼 파급력 큰 소프트웨어 산업도 딱히 없고 결국 앞서 걸어가던 동생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정치적 계략으로 끌고 넘어온 겁니다. 자신들이 과거 한국보다 진보한 기술을 자랑하던 국가였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 다양한 사건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입증이 되었으니 굳이 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가전업체는 현재 제품 생산에 필수로 들어가는 D램, 반도체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한국 기업체들에게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품들의 점유율 및 일본 내 사용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나면 일본 안방 전자제품 기업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수명, 고성능의 반도체 스토리지, 삼성과 하이닉스가 납품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성비 오지고 잔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차기작에 고성능 SSD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한국산 안 쓰면 어떤 거 쓰게요? 엑스페리아는 어떻게 만들고 소니 TV는요? 중국 제재에 적극 동참해놓고서 중국산 쓰게요? 가장 유력한 마이크론이 대체제겠지만 이번 사태를 알 수 있듯이 공급처가 한 곳뿐이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마이크론이나 그들이 가격 정책이 바뀌게 되면 소니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소니라는 자국 가전업체 하나만 보아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변수와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한 파급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의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한국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중미 무역 제재할 때는 그렇게 미국 눈치 보더니 미국 기업이 도미노 쓰러지듯이 타격 입는 건 고려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일본은 이번 규제의 실행으로 인해 수입, 수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가지고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에칭가스 제조업체 스텔라케미와 리지스트 공급업체 도쿄 오카공업, 고순도 고브라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 등 일본 내 토종기업들은 당혹스러움과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당하다, 당혹스럽다,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가만히 코베일 수는 없죠. 과거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도요타가 중국 히토류 의존율을 줄이려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자석 사용량을 줄이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낸 것처럼 한국 정부 역시 일본산 원재료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원재료 대체제 및 직접 생산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 불화 아르곤, 불화 크립톤, 포토 레지스트, 감광핵 등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50% 수입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에 팔지
않는다면 경제 유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 못한 만큼을 더 판매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나마 반도체 산업이 굴러가 수요가 있는 동네가 중국이죠.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산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난 중미무역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지한다며 중국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얼마 전 G20에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까지 한 데다가 설령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산 반도체 품질 상승과 함께 생산율이 올라가고 점유율도 올라가는데, 가뜩이나 트럼프가 중국 제재 눈치 게임에 열과 성을 쏟는 이 시기에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보나 저로보나 어떻게든 미국 비위에 맞추려는 아베 입장에서도 트럼프 명령 거역하는 것이니 모순이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판격이죠. 이번 영상 딱 한 가지 질문만 남겨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안 팔 거면 어디다가 판매하려고요? 하루 스포트라이트를 다 빼앗겨버려서인지 G20이 폭망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뜬금없이 한국 OLED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은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플도 이번 경제 규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애플은 왜 일본의 불쾌감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잡식이와 함께 알아보시죠. 하루 한 번쯤 볼만한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하루 잡식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오늘 4일부터 한국인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OLED 반도체에 사용되는 물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OLED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척에 사용되는 에칭가스 등입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중단할 예정으로 일본 제조사들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매번 수출 허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조항입니다.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중국과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부르짖네요. 또한 수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상황 봐가며 조금 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한국을 가지고 놀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생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 오리타 화학공업, 도쿄 오카공업 등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모두 정부 방침에 따를 생각이지만 한국은 반도체 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주문이 많아 주문 취소 등과 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으며 규제한 소재를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중국의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애플이 오늘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맥스는 본격 생산에 돌입했는데 아이폰 11에는 삼성전자의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LED 납품이 중단되면 아이폰 11의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애플도 이런 사태를 대비해 재팬 디스플레이에 1억 달러를 투자했었지만 품질 면에서 아직 삼성의 제품을 따라오지 못했고 생산 규모도 적어서 애플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정판으로의 출시 혹은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화웨이의 금수 조치 완화의 이유로 애플의 판매량 감소를 걱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규제를 지속해 애플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꼴이 되어 참여연 선거 이후 미일 안보조약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무시하고 장기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외로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베가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그런 꼴이네요. 이상 하루 잡식이었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천여개 소재 부품의 수출 규제에 나서자 곧바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금융 35조 원, 인수합병 2조 5천억 원, 연구개발비 7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택하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큰 159개 품목 중 보다 우선적인 것을 100개의 전략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은 업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대 핵심 품목 중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단기 20개 품목은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국산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품목으로
핵심 장비 등 전략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 100개 품목들 대부분은 현재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품목이며 주로 한국의 대기업에 납품하던 품목입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목리로 인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의 큰 거래처를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단일 품목 수출을 하던 일본 기업들은 바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플러스를 납품하던 스텔라 케미파와 같은 기업은 매출이 50%가 감소하여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100대 품목 탈일본화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소재 부품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품질이 뛰어난 소재를 개발해놓고도 대기업에 공급할 길이 없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개발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일본에 의존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더욱 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핵심 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수합병, 해외 기술 도입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획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연구소를 소재, 부품, 장비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들도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기술 개발에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한국 경제를 파탄나게 할 천여 개의 수출 규제 품목 명단인 데스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본 기업의 이름만 있습니다. 일본의 수백 개, 수천 개 기업들이 한국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선을 단 한 번에 끊어버린 것도 아베의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